40대 정도 되면 내가 회사에서 거의 뭐 책임급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팀장 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거의 약간 거기서는 권위가 아직까지도 권위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뭐라도 되지 않을까? 특히 자영업이나 뭐 사업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내가 여기서 이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아니 뭐 나가서 내가 뭐 굶겨서 설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약간은 웃자고 소리인데 십선비 같은 이런 마인드를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회사를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다 알아주고 명함 이렇게 탁 달고 여기 카드키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오면 그냥 아저씨 아줌마거든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네. 거짓말이 아니고 연락 오는 사람도 뚝 끊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거를 요즘 뭐 젊은 분들 얘기로는 메타인지를 이렇게 해서 자기 객관을 해라. 근데 그게 힘드신가 봐요, 사실은. 거기서 있다가 당장 나왔을 때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마인드 세팅이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그 생각부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40대가 딱 돼가지고 우리 어른들 말씀 중에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 쏟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데 어떻게 대학 입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그분들의 삶의 포커싱이 거기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와, 나는 저걸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과연 저 나이 돼서 할 수 있을까, 저거를. 어른들이 다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0살 중반에 우리가 그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빨리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보통 뭐 30대 보통 결혼하니까 그때 결혼해가지고 신혼생활에서부터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신혼생활이 쭉 간단 말이죠. 아까 후레이님이 조카 보신다는 얘기 했지만 아기 보는 게 특히 신생아나 애 어릴 때 보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근데 그 30대면 버틸만 해요. 근데 40대 갔을 때 보통 저같이 애가 학군 쪽으로 막 더 좋은 학군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중학교. 막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때가 있다라는 어른들의 말씀 저는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돼가지고 이 20, 30대 때 해야 될 걱정과 고민을 그때 같이 하잖아요. 이걸 해결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40, 50대인데 애기를 좀 늦어가지고 육아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갈아타기도 고민해야 되고 근데 그때 또 우리 회사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 모든 게 40대 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해서 내가 과연 컨트롤 가능할까?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회사 내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 틀면 회사 밖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직장인들 좀 폄하했잖아요. 아이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부자 될래? 나오면 다 된다. 창업해라. 다 도전해라. 1인 기업 해라.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다시 다 들어가고 있다. 근데 다시 들어가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대기업 같은데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영상이 또 유행하더라고요. 내가 나와서 후회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분들. 내가 퇴사를 했더니 막 이게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이런 상황인데 네.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근데 나와야 될 기준은 회사에서 내가 너무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뭐 상사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밤낮 주의할 것 없이 너무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데 돈은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 내에서 내가 막 성장도 없고 왠지 그냥 어떤 큰 기계에 내가 막 부속품일 것 같고 그게 원래 회사거든요. 그게 원래 직장인 생활이에요. 월급 나오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돈을, 그 시드를 내가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쓰지 마시고 그 돈은 좀 이렇게 좀 진부한 얘기인데 돈을 모아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고 지금 이제 자영업 얘기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는 서울은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거의 초토화됐어요. 자영업이. 공실이 아시죠? 우리 여기 구독자님 채팅 좀 한번 주십시오. 각 지역별로 공실 상황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1층에 이렇게 메인 도로 큰 도로에는 거의 빈 공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 공실 임대 써놨고 특히 어디가 공실이 많냐면 범어동에 우리가 특히 대구의 범어동 그러면 제일 메인이잖아요. 거기 보통 이제 신축 아파트 들어오고 단지 내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단지 내 상가에 다 공실이에요, 지금. 그만큼 장사하러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절대로 창업이나 이런 거를 저는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지금은 안 된다. 무조건. 대표님은 하셨잖아요. 네.
저는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 저는 그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다가구에서 월세가 좀 나왔었고 다른 지역의 이제 아파트로 월세를 좀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식하고 반찬 매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셰프나 뭐 요리 전공 학문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제가. 1년을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톡톡톡톡 이거 배우신 거예요? 네, 학원 가서 다 배웠습니다. 칼질하는 방법, 레시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서 맨땅 헤딩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다 보니까 준비가 돼야지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오늘 적어온 거를 지금 다 못 드릴 것 같은데 말씀을 사업 계획서를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사업 계획서. 내가 진짜 자영업, 그러니까 지금 40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직장 내에서는 답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내가 D-1년을 정해두고 내가 어떤 쪽에 창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만의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딱 적어보셔도 좋겠다. 업종을 어떻게 선택하신 겁니까? 왜냐면 지금 다들 직장인이니까 사실 네네. 직장인은 업무를 그대로 밖으로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유, 없죠. 1인 기업이니까 없죠. 네네. 어쨌든. 네네네. 그럼 그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네네네.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사실은 제가 요리를 하겠다라고 전혀 생각도 없었고 근데 제 와이프가 불행 중 다행히도 학과를 그쪽에 나왔습니다. 그 식품 영양 약간 요리 쪽에 아주 우수한 재원이죠. 그래서 자격증도 많고 그 무슨 조리사 있잖아요. 위생사 그 따기 어렵다고 하는 위생사 그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있다고는만 알고 있었고 집에서 그냥 애들 반찬하고 아 그래 맛있게 잘한다 이 정도에서만 있다가 어느 날 회사를 갔다 왔는데 퇴근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사택에 들어오니까 와이프가 애들 어릴 때 와이프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애들을 자기들끼리 저기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백을 하자면 그 당시에 그 스크린 골프에 미쳐 있을 때 30대 초반에 아주 싱싱한 나이에 퇴근하면 스크린 골프 치고 오고 3시간, 4시간 동안 이렇게 치고 거기서 밥 먹고 오고 그 생활을 하다가 집에 와서 딱 봤는데 와이프는 애들 남자아이 2명을 케어하는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아직 어린 나이에 이거 진급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팀장 진급을. 근데 제 회사 특성이 발전소라는 특성은 이렇게 문제 생기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상 걸리면. 못 쉬는 거죠, 편하게. 회사에 안 되겠다, 이거 힘들다 하는 찰나에 그 장면을 딱 봤는데, 다른 집의 엄마들이 혹시나 애들 케어하는데 저렇게 힘든 거 아닐까? 우리 와이프처럼? 그러면 혹시라도 뭘 사업을 했을 때 엄마를 도와주는 이런 아이템을 하면 어떨까? 이게 머리에 팍 스쳤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자격증하고 저도 요리하는 걸 뭐 한 번씩 즐겨 하다 보니까 혹시 이 애기들 먹을 음식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많이 없었는 게 좀 프리미엄이고 수제에다가 공장식 대량 조제가 아니고 또 유기농 제품만 쓰는 그런 쉽게 하면 좀 비싼 거죠. 제품 가격이. 그 안에 들어간 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약간 퀄리티가 높은 쪽을 우리가 공유하면 어떨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위치를 그래도 대구에 조금 잘 사는 수성구 동네에서 시작을 하자. 그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상가 주인한테 가서 임대로 하려 하다가 내가 예전에 지금도 저 원룸 첫 번째 하고 있지만 1층에 근린 생활 시설이 있는 다가구를 운영해서 거기 1층에서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지금. 제가 본 것만 3년째고 네. 얼마나 되셨죠, 가게가? 지금 한 19년 초에 오픈을 했으니까 5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5년, 6년. 아직 이렇게 망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약간 계절별로 들쑥날쑥한데 그래도 저희 고객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근데 여기서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왜 사업을 정하실 때 그거거든요. 저 고객이 누군가 타겟팅이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저희는 보통은 아빠가 아니고 엄마거든요. 아빠들도 요즘에 많이 사러 오기는 하시는데 대부분 엄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출산하시고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몸조리도 해야 되고 특히 갓난 아기 때는 밤잠을 너무 설치고 모유수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엄마들이. 그때 이유식이나 반찬을 구매를 하시러 오는 거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싸우지 말라는 거죠, 부부가.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최종 목표는 가정의 행복. 제가 사업 계획서 그렇게 적었어요, 초반에.
그런 그 책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자영업 할 때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적어보자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대로 한번 정해보면서 그럼 우리 가게의 모토는 가정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그 베이스가 아이의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엄청 길었는데 회사에서 40대 승부를 걸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나와가지고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것처럼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적절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야 되는데 무작정 나와가지고 막 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리고 현재 지금 자영업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창업하시는 건 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의 가정의 행복은 반찬으로, 네, 이유식과 반찬. 이유식과 반찬으로. 그게 베이스는 아이의 건강. 이런 모토로 가는 거죠. 우리 집의 가정은 블루투스로. 그렇죠. 이게 부부의 이제 서로 트러블 없는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 최소한 2-3개 정도씩 각자.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는 그 반찬이나 이유식을 뭐 어제도 저희가 막 하면서 왔지만 네. 어제도 이제 장사하는 날이었으니까 여유가 조금씩 남는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버리냐? 아니죠. 그쵸. 저희도 애가 있고 저희도 밥을 먹는단 말이죠. 먹어야지. 그것도 다 좋은 제품이고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먹게 되면 저희 가정 내에서 식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먹는 돈이 또 워낙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그 전에 했을 때보다 식비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반찬도 그대로 먹고, 왜냐하면 이 애들 특히 반찬은 거의 저염이라면 소금이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싱겁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이 먹었을 때도 요즘에 하도 짠 음식들을 많이 드시니까 뭐 건강식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식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정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저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재테크나 뭐 투자 마인드나 이런 책이나 영상을 보면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자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게 들어오는 돈도 많아지고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릇을 이제 그만 키워도 될 것 같다. 제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더 위험하게, 더 리스크 있게, 더 많이, 매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어려운 점을 탁탁 맞닥뜨려 보고, 야, 이걸 위기를 이렇게 탈출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몇 년이 걸렸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야, 내 기준이 이렇게 투자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따지자면 좀 정리를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아파트들 몇 개는 아까 대구 분위기를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대구 아파트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볼 것 같고, 향후에는 그 건물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이런 전세를 월세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고 싶다는, 그 수익률이 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현금 흐름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따박따박 그렇게 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건 와이프랑 아직 확실하게 얘기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우리 근로소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애기들 반찬하고 이유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내가 50이 넘어서 이유식 반찬 매장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물론 더 노하우가 쌓이고 더 입소문이 날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와이프랑 할 수 있을까? 그 최대 저희가 한 5년 정도를 더 보고 있거든요.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했을 때는 농어촌 민박업이라 그래야 되나? 단기 임대 쪽으로. 아마 대구 근교에 있는 약간 시골 그런 펜션이나 시골집 같은 거를 리모델링해서 아마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제 예상으로. 왜냐하면 해왔던 거니까. 뭐 원룸 임대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중에 또 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로소득을 그쪽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을 팔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 걸린 요 매장을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줘도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아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도 하기 전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또 유튜브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아니면 그쪽으로도 상담이 왔을 때 또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스텝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거창하게 더 막,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건, 말씀 못 드렸네요. 제가 예전에는 서울에 입성을 하는 목표는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내려놓으셨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 높은 것을 그냥 안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서울에 얼마나 큰 걸 보셨길래? 아니 막 몇억 정도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최소 전세를 끼더라도.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냥 나는 지방에서 이렇게 내 일을 하면서 월세 받으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나 뭐 상담하면서 그게 저는 지금은 더 편한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좀 내려놨더니 제 마음이 좀 더 편한 그런 게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모든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하면 좋죠. 돈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그거를 하려면 이것도 매도를 해야 되고 그게 맞나 과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자산이 그걸로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이 지방에서도 뭔가 승부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꾸준하게 길게 이렇게 잔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어요. 항상 투자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좀 반박자 빠르게 좀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내 집 마련이나 계속적으로 내가 실고자 하실 분들은 지방에서도 가격이 많이 하락한 데를 좀 찾아보시고 에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야. 내가 알면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창업 관련돼서는 네.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 줄입니다. 한 줄. 카페 창업, 월천 제가 적었습니다. 성공, 외제차, 한강뷰 아파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알고리즘의 저주인데 이런 것만 보면 이런 것만 보여요. 쇼츠. 쇼츠에 한강뷰 뭐야? 뭐 이런 한강뷰에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페라리 뭐 이런 거 네, 무슨 페라리. 멋있는 차 있잖아요. 네, 시계도 그렇고 네. 가방도 그렇고 이런 우리 그 사기 관련된 프로그램들 뭐 실화탐사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은 계속 또 그것만 뜨는데 최근에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뭐 지인인데 돈을 이렇게 내한테 투자를 하면 10% 매달 확정 수익을 주겠다. 그럼 초반에는 잘 주거든요. 근데 조금 더 태워라. 처음에는 몇 천만 원 하다가 꼬박꼬박 주니까 그렇죠. 억 단위로 가는 거고 이분에서 자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인, 사촌에, 사돈, 팔촌에 다 해서 몇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이 사기꾼이 이제 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사기 사건이 이게 지금만 났던 게 아니고 뭐 몇 달 전에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 10년 전에 계속 있던 이런 사건인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니 이걸 아직도 속는단 말이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직접 다 당하잖아요. 야, 너는 그럴 줄 몰랐다. 왜냐면 이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확정 수익, 뭐 10몇 퍼센트의 수익률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수익률인데 그거를 내가 속아가지고 뭐 그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저주 내가 안 보던 것만 맨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쪽에 너무 또 쉽게 또 사기당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없는 거죠. 확정 뭐 수익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따박따박 월세 아니면 따박따박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그 자기들이 다 하는데 하겠죠. 최근에 그 추정 60분에 나왔던 그 경매학원 맞습니다. 예. 뭐 몇 배 수익 뭐 이런 거 공투 특히 공투. 네, 공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공동투자 이런 거 공동투자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도 뭐 제가 뭐 정책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정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가 투자자로서 느낀 거는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결론은 바뀐 건 단 1도 없더라. 안 풀어졌죠. 거의 네. 안 풀어졌죠. 물론 뭐 자기들 사정이겠지만 역시 국민들의 이런 삶이나 아까 제가 자영업도 힘들고 직장인도 힘들고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도 이번에 내렸고 우리들끼리만 지금 고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돈도 많고 등 따시고 하니까 별로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바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 유튜브에 그런 개인 일상 많이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짤막짤막한 그 최근에 보여주셨던 KTX 사건, 네네네, 사건들. 그런 사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다가구 이런 건 난 모르겠고 머리 아파서 나는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토막토막 나오는 게 되게 알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좀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너무 그 후레님이 바쁘신데 또 급작스럽게 또 출연 이렇게 요청 드려가지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후랭이님 또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